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야단 맞으러 온 것처럼 보셨죠? 쫄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김동연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야 비슷하네? 경기도는 잘 됩니까? 나라 걱정이 날 정도로 경기도가 안 바쁩니까? 이러더라고. 우리 정재영 국장께서 불만이 많습니다. 화요 기자 소환이라고 하지 말고 화요 기자 초대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절대 못 해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재영 시사통신입니다. 시사통신 정재영 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푸근한 그런 모습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 푸근한 그런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정재영 국장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시는데 오늘은 아주 뭐 바람도 세게 불고 날씨도 기온도 떨어지고 그다음 눈까지 내려서 좀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 기막에 뭐 마스크 그리고 완전 무장을 했어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세죠. 눈도 많이 휘날리고. 네, 3월이라고 볼 수가 없게 눈보라가 치더군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예, 그렇습니다. 멀리서 수원에서 오신 우리 정재영 국장.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좀 앞섰다가 다시 또 이게 그렇습니다. 뒤집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중도층, 중도. 중도층들이 가만히 있다가 예. 이번에 떠드니까 누가 떠들었어요? 이재명도 떠들고 그 잠룡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떠드니까 그 잠룡이라는 게 잠재적인 그렇죠. 용이죠. 네, 잠룡. 잠룡이라고. 잡이 아니고 잠. 알았습니다. 잠입니다. 잠. 그 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잡이 아닙니다. 네. 잡용이 아니고 잠룡입니다. 잡은 근데 왜 이렇게 잡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떤 재수 국민들은 다 잡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도층이 네. 표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중도층이. 예, 조금 드러낸 거예요. 그럼 중도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지금 40% 넘었습니다. 40. 그렇죠. 이제 어느 데는 48%, 어디에는 42%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40%가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이 앞서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 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중도층이 볼 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할 때가 됐구나 하는 때가 됐다.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참새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꾼들, 저도 그 참새에 들어가는데 AI에 들어가서 제가 제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큰 참새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AI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화요 소환에 나와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사통신의 취재국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활발히 아주 정치적인 이슈를 활발히 다루는 기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AI가 AI 멋지십니다. 챗봇에다가 줘가지고 문의를 해봤더니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그 시간에 기사 쓰세요? 기사 쓰다가 알겠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국민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국민이 지금 보니까 이 수치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양자 대결에서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50%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40한 8%, 42%라고 그래도 48%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뭐 한 18%에서 28%인가요? 18%인가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기사에서도 먼저 번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범진보 진영과 예, 범보수 진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앵커께서는 이재명하고 김문수 이런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시민 씨가 왜 그렇게 떠드나? 왜 김동연을 그렇게 공격하고 유시민이 그러나 그랬더니 유시민 자체도 그 흠이 많더라고요. 아니 뭐 김동연은 이제 저기 이재명에서 반 이재명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장관이라도 하나 해볼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총리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예. 거 아닐까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김동연 저기 지사는 보니까 한 2.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이재명 쪽의 공격이 예. 시작됐다는 얘기죠. 벌써 시작은 됐지만 이 뒤에서 지금 보니까는 끌어내리기까지 하면은 좀 그렇고 이것 봐라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제 좀 뜨지 않습니까? 만약에 뜨면은 이재명 쪽에서 이렇게 있다 보고 이것 봐라 작전 다시 짜 이렇게 되는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거의 다 합쳐봤자 김동연, 김부겸 뭐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5%를 못 넘겨요. 그런데 이제 그 김문수는 그래도 18% 19%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28%인가 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김문수하고 예를 들어서 예.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제가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참사들끼리 김문수하고 한동훈하고 합치고 거기에 안철수가 가세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지만 그렇죠. 한동훈은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그룹은 한동훈을 어마어마하게 욕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합쳐질 가능성은 제로고 그런데 0%고 지금 이제 이 김문수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이나 바로 그것입니다. 오세훈이나 또는 누구죠? 부산 아니지 대구의 홍준표. 네. 이재명이가 46%, 그다음에 김문수가 그렇습니다. 19%, 예. 한동훈이 홍준표가 7%, 오세훈이가 한 5%인데 다 합쳐도 좀 그런데 이재명이 잽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안 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것이 요새 돕니다. 그건 그거는 그러지 않아도 김문수 전 장관이 해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왜냐면 이게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강성적이고, 강성 보수죠.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고요.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달라서 이게 어떤 역학적으로 같이 이렇게 합쳐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평가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정치판이라는 게 이게 그 평가들을 놓고 예.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호남하고 영남으로만 비교하느냐. 중도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와 충청권도 있지 않냐. 근데 문제는 중도 세력들이 몰려있는 데가 충청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하고. 지금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이재명 대표 한 방에
가는 수도 있다. 한 방에.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이제 만약에 2심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 뭐 당연히 우리 집사님 생각이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도 세력들은 전혀 표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죄송한데 뭐 못 믿겠다고 그러면 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절대 되겠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상한 거의 사람이 이게, 되겠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예,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니 3%. 여론조사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네. 응답률이 네. 그 믿을 수 없게 나오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게 그 요즘 굉장히 많이 이게 과학적이게 아직 이거를 특별히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아, 조작은 이거 힘든 얘기고. 그러니까 조작하자고 않은 일. 왜 저희가 뭐 명태균 같은 애들은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오차 범위가 이 어떤 그 표본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3%, 5%안 갑니다. 3.5%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기껏 해봤자 3% 차이 난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여론조사들이 보면은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론조사 얘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 그 정국장께서는 이제 늘 얘기하실 때 보면은 이제 경기도를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사람이니까. 나도 경기도 사람이죠. 우리가 편파적이지 말아요. 아, 수도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는 무응답층, 옛날엔 무응답층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 25%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무응답층이 7%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 20, 한 5% 이렇게 됐던 무응답층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이쪽 이게 응답을 하기 응답을 시작한 하기 거죠. 그래서 시작한 이제 한 거죠. 7%대로 좀 떨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응답층들이 7% 되니까는 이재명 때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또 양자 대결에서 옛날에 무응답층이 한 20%, 20, 한 8% 이럴 때는 양자 대결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재명 옆에 양자 대결에서 50%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지금 이게 이번에 이제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이제 그 결론이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60일 이전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측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뭐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도널드가 아니죠? 맞나요? 도널드 트럼프. 나 이 사람은 아주 영마음에 이상한 분이죠.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아주 그냥 갑질을 했습니다. 슈퍼 갑질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뭐 야단 맞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뭐 더군다나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국장처럼 이렇게 또 덩치도 좋고 이런 데다가 또 이 젤렌스키는 또 나처럼 또 이렇게 또 덩치도 좋지 않고 이런데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막 야단치니까 막 맞을까봐.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보셨죠? 쫄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서 네. 또 다른 얘기지만은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 김동연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유튜브에 대화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젤렌스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야 비슷하네. 이재명이 김동연 보고 죄송합니다만 뭐 깔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경기도는 잘 됩니까?
나라 운영하듯이. 아니 뭐, 깔볼만 하죠. 그러니까요. 깔볼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트럼프가, 내가 이제 먹었는데, 미국을. 그리고 내가 이제, 쥐었는데, 야, 칠레 새끼 너 까부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까부지 마. 그리고 찌그러져, 좀. 빨리 찌그러지면 빨리 찌그러져.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을 빨리 정시켜라. 그럼요. 김동연도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김동연이나 거기 이제 대표로 걸린 거예요. 김동연이. 김동연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거만하게 난 너무 공격을 하나. 누구? 이재명 씨가 이렇게 아주 표정이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주 거만하게 경기도가 뭐 잘 됩니까? 경기도는 잘 됩니까? 나라 걱정이나 할 정도로 또 경기도가 안 바쁩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트럼프 쇼맨십이 대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 거기까지만 하셔야지 더 나가면은 더 나가면 이제 이재명 욕 나오지. 국민의힘 아니 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이요. 네. 더불어민주당. 모르겠어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그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 행보가 그 언어가 대통령이 되실 분은 좀 언어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그 내용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그 껄끄러운 발언을 좀 내놓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김동연 지사를 만나서 한 말이 그거죠. 그 경기도나 잘하지, 그 쓸데없이 그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나 네. 신경 쓰세요. 까불지 말고, 아직 멀었으니까 까불지 말아노. 뭐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뭐 이 양반이 좀 성격이 저기해서 막 그때 그런 분입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세력 때문에 된 거지 뭐 경기도지사도 아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그럼 그 민주당 때문에 된 것이지.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찍어줍니까? 맞습니다. 아무도 안 찍어줘요.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아니 그 민주당을 했으니까 찍어주는 거지. 그 뭐 누가 찍어주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웃는 모습이 참새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저기 전국장께서는 참새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큰 참새 없습니다. 저는 그럼 날기를 못합니다. 하마 하겠습니다. 하마. 알겠습니다. 하마들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마. 네, 알겠습니다. 하마들이 떠드나 자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고 헌재 결정 며칠 안 남았고 그래서 어젠가요?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직자 전체가 뭐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시작해갖고 당직자들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네. 사저를 방문해서 그 사저에서 그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대표라고 자기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다들 똘똘 뭉쳐서 그 당을 잘 저기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여의도에 있는 정가에서는 또 지금 양분이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들 좀 막 말들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거기서 방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참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라.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내 앞에 와가지고 뭐 눈치 보고 뭐 지나간 얘기들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정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나 제대로 된 정말 그 육아 정책이나 정말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전 대통령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그 사람도 감옥 갔다 왔잖아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요. 감옥 간 대통령들을 찾아다니고 뭐 세 불리기 합니까? 시합합니까? 국민의힘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쪽 다 욕해요. 예. 아니 뭐 오늘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아침에 무슨 뭐 사모님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을 하나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누군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 이거 난 지금 뭐 무슨 뭐 오늘 싸우셨나 그러고. 아니 오늘 우리 저 계약집 집사람 오늘 기뻐진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소리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 그러니까 당직자가 아니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뭐 당 그 주요 인사들이 당의 주요 인사들 당을 대표하는 비당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를 비롯해고 모두 다 갔습니다. 권선동 의원이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저를 많이 이렇게 케어해주고 하셨는데 제가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그 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예, 또 예. 그건 뭐 잘 갔다. 잘 가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금 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좀 우리 우리 정국장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다.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뭐 문재인을 찾아가 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얘기하는 거나 그겁니다. 아니 각 당의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하는 걸 좀 잠깐 봤더니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최고위원 했던 그 여자 젊은 친구가 있죠. 이 어디요? 그거에 나오는 박모인데 박모. 네. 청년 최고위원 했던 네. 그 친구는 아니 왜 세불리게 하면서 하려고 거기 어디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거기를 찾아갔냐. 당 주요 인사가 전부 다. 그러고서 막 비판적인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 거기도 갔었어요.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갔었어요. 사저에 예. 찾아갔는데 그거는 왜 그러니까 나 그걸 보면서 그 젊은 여자였는데 그 청년 대표를 했었습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근데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저렇게 내로남불이고 편협적이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